네, 이번에는 저번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비문학 지문 한 지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해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노이즈 지문입니다. 이 지문의 아이디어나 정답이 나오는 근거들, 그리고 선지를 출제한 방식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아이디어는 제가 혼자서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다 평가원이 기출해서 야 이렇게 좀 읽어라, 이렇게 좀 풀어라 라고 했던 것들이요. 일단은 과학 지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비문학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은데, 모든 지문은 차이를 구현하려고 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만든다라고 그랬죠. 과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과학 자체가 원리를 이야기하는, 가설을 세우고 원리를 구체화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과학 지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글이 전개되죠. 1문단에서 아주 간략하게 이 원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 사이의 과정이 이제 구체화돼가는 과정을 제시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과학 지문의 구조죠. 근데 왜 이렇게 되냐? 과학 지문은 이렇게 해야 차이를 제일 잘 설명할 수 있어. 이 원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보세요. A에서 B로 됐다는 것 자체가 A에서 일어난 과정과 B에서 일어난 과정이 명확하게 다르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 과정 자체를 구분하면서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선지를 구현할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차이를 구현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A에서 일어난 과정과 B에서 일어난 과정의 차이를 물어볼 수밖에 없고, A에서 일어난 공통된 출제 원리들 있잖아요. 제가 언급했던 A에서 일어난 출제 원리 따로 물어볼 수 있고, B에서 나온 출제 원리 따로 물어볼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이제 글을 많이 전개하고 선지를 이렇게들 많이 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기출에 다 나와 있어요. 2015년에 나왔던 6월 지문 보시면 단계별 고려 사항에서 이 지문 자체도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됐어요. 과정이 이렇게 쭉쭉 전개되면서 원리를 구체화하는 형태로 제시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단계별로 제발 좀 구분 좀 하면서 읽어줄래? 단계별로 내가 쪼개가지고 물어볼 테니까 이제 제발 구분하면서 좀 읽어줘. 내가 단계 구분하면서 글 쓸 테니까 구분하면서 읽어줘. 그것대로 문제 만들게.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다른 평가원 문제에서도 계속 똑같은 거 물어봐요. 기억이 3패에 이르는 과정. 그냥 과정을 계속 물어봐요. 과정 여기서도 쪼개놓고 과정 하나씩 1번 과정, 2번 과정, 3번 과정 이렇게 쪼개놓고 하나씩 물어봐요. 그냥 제발 과정 구분해서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좀 읽어줄래? 라고 해준 거죠. 이제 기술 지문이나 생명 지문 같은 경우에 이 과정 안에서 기술 지문이면 어떤 장치들이 어떤 작용을 할 테고요. 생명 지문이면 어떤 세포, 여러 세포들이 나오겠죠. 걔네들의 상호작용들을 통해서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세포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각각의 장치들끼리의 대립, 각각의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대립도 역시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일 거예요. 왜? 이것도 제가 독창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물어봐요. 얘 입력 장치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냐, 어떤 게 필요하냐, 이 입력 장치에서 뭐가 필요하냐, 이 입력 장치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다 쪼개서 물어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오메가3 지방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지방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 각각의 세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재립 구조를 잡고 차이를 물어보죠. 이게 이 지문들에서 나올 수 있는 핵심 아이디어들이에요. 근데 이제 과거 15년, 16년 기출을 보여줬지만 최근 기출하고 다를 게 없어요.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결정 구조 나온 지문이라든지 뭐 개딱지 지문이라든지 그냥 거의 똑같은 구조로 다 문제가 나와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틀에서의 아이디어, 뭐 보기 문제나 대부분의 선지나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고, 이 나머지 선지들은 제가 계속 강조한 그 7가지 출제 포인트 안에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오죠. 이제 글을 어떻게 읽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장이나 영상, 음성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생성 모델 중 확산 모델은 영상의 복원 생성 및 변환에 뛰어난 성능을 보입니다. 일단 첫 문장이니까 가볍게 읽죠. 왜냐면 1문단에서는 우리의 목표는 이 지문의 수많은 문장들 중에서 나는 이걸 중요하게 여길 거야. 나 이걸 핀트로 글을 쓸 거니까 이거 핀트대로 봐줘라는 방향을 좀 제시를 하죠. 그래서 가볍게 읽으면서 그 방향을 좀 쫓아가 봅시다. 확산 모델의 기본 발생은 원본 이미지의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했다가 지금 과정이 제시되죠. 자, 첫 번째로는 추가됐다가 그 다음에 제거해 나가면 원본 이미지 복원할 수 있다라는 걸 아주 간략하게 제시를 했죠. 노이즈는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값을 의미한다. 개념이 나왔죠.
원하는 값만 들어있는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면 노이즈가 포함된 확산 이미지가 되고 과정이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죠. 아까는 단순히 노이즈를 점진적으로 추가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구체화돼서 원본 이미지에 노이즈를 단계별로 더하면 확산 이미지가 된다라고 조금 구체화해주죠. 여러 단계를 거치면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노이즈 이미지가 되고, 그리고 역으로 단계별로 더해진 노이즈를 알 수 있다면 원본 이미지를 복원할 수 있다. 확산 모델은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면, 자, 지금 장치들 구분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아이디어는 얘네들 각각 구분해주면서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구분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순확산 과정과 역확산 과정, 대립되는 이 두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 1문단만 봤을 때는 일단 간략하게 과정이 이제 제시가 됐구나. 그리고 그 과정을 구체화할 때 필요한 장치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 문단 읽을 때 만약에 순학산 과정이나 역학산 과정 중 하나가 이제 이 문단에서 처음부터 나오면 이 위에 있던 과정들 구체화하면서 얘네랑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겠죠. 그럼 1문단에 있는 내용은 막 굳이 필요는 없고 2문단부터 구체화되는 과정 속에서 과정 잘 구분하고 과정 차이를 구분하면서 각각의 과정에서 나오는 출제 포인트, 그리고 A, B, C 이렇게 구분해 놓은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읽어보면 첫 번째 순학산 과정은 이미지에 노이즈를 추가하면서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키는 과정이에요. 첫 단계에서는 지금 과정 구분해주고 있죠. 의도적으로 제발 좀 과정 구분해주면서 읽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든 후, 자, 첫 번째 과정, 노이즈를 만든 후, 이미지 연산기가 이 노이즈를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자, 이미지 연산기 나오죠. 이미지 연산기가 하는 역할은 원본 이미지에 더해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하는 역할이에요. 그럼 이번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 하나밖에 없어요. 이미지 연산기는 확산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다. 이것밖에 없어요. 다음 단계, 계속 단계를 언급하죠. 과정 구분하면서 읽어달라는 거예요. 3번, 노이즈 생성기. 새로운 친구죠. 노이즈 생성기는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를 더한다. 이러한 단계를 충분히 반복하면 노이즈 이미지 출력된다. 이렇게 네 단계를 명확히 구분을 해줬죠. 이때 더해지는 노이즈는 크기나 분포, 양상 등 그 특성이 단계별로 다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이런 한 문장 단위 인과관계는 저번 9월인가요? 과학지문에서도 똑같은 판단의 근거로 나왔고, 얘를 근거로 문제 나오는 거 한 기출에서 한 50개는 본 것 같아요. 무조건 문제 나오죠. 따라서 노이즈 예측기는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수치들로 표현하고 이 수치들을 바탕으로 예측을 한다. 다섯 번째 과정이죠. 지금 과정마다 각각 장치들 하나씩 얘기를 해주고 있죠. 여기서는 노이즈 예측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수치들로 표현해서 노이즈를 예측한다. 이거를 잠재 표현이라고 한다. 근데 노이즈 예측기는 두 가지의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각각의 장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구분하라고 했었죠.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고 구분되는 건 항상 출제할 때 이런 핀트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노이즈 예측기의 학습 방법은 기계학습 중에서도 지도학습에 해당한다. 지도학습은 학습 데이터에 정답이 주어져 출력과 정답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작아지도록이죠. 대립적인 어휘.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준 노이즈가 정답에 해당하며 노이즈와 노이즈 예측된 노이즈 사이의 차이가 작아지도록 학습시킨다. 지금 정답과 맞춰가야 될 그 친구 두 개를 구분하고 있죠. 대립이 되고 있어요.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준 노이즈, 얘가 정답이고 예측된 노이즈, 얘가 맞춰가야 될 친구예요. 이렇게 두 개가 구분이 되죠.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계속 반복된 출제 포인트였죠. 제 비문학 수업을 들으면 아마 캐치가 될 거예요. 역학상 과정, 이제 두 번째 과정이 나오죠. 이제 A랑 어떻게 대립이 되는지를 보면서 과정을 똑같이 구분해주면 되죠. 노이즈 이미지에서 노이즈를 제거하면 얘는 복원하는 과정이에요. 아까는 뭐였죠? 학습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순학산 과정과 역학산 과정 순으로 작동이 된다 했죠. 그러니까 학습이 된 후에 복원이 돼야 되는 게 맞겠죠. 각각 하는 과정마다
하는 역할이 좀 다르고, 노이즈를 제거하려면 이미지의 단계별로 어떤 특성의 노이즈가 더해져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노이즈 예측기가 이 역할을 한다. 걔도 구체적으로 언급해줘. 그냥 문장에서 의도가 느껴지죠. 얘네 장치는 이런 역할을 해. 그러니까 좀 구분 좀 해줄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기는 이 역할을 한대요. 노이즈 이미지 또는 중간 단계에서의 확산 이미지를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하면, 자, 첫 번째 거죠. 노이즈 예측기에 입력하면 이미지에 포함된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하여 잠재 표현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이즈를 예측한다. 이게 두 번째죠.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 연산기. 새로운 이제 아까 A였죠. 이때 이미지 연산기는 입력된 확산 이미지로부터 노이즈를 빼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이미지 연산기가 여기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기서 이미지 연산기에 확산 이미지가 입력이 돼 있어요. 입력이 돼 있고 이 노이즈를 빼서 확산 이미지를 만든다가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예요. 이미지 연산기에 확산 이미지가 입력이 돼 있었다. 반면에 확산 과정에서는 이미지 연산기에 확산 이미지의 입력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진 않았죠. 확산 이미지 이런 단계를 반복하면 원본과 가까운 이미지가 남는다. 네 번째 과정 하면 끝나요. 이렇게 과정만 구분해 주면 되지 이걸 막 상상하면서 아 이게 이렇게 되겠다 이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편 많은 종류의 이미지를 학습시킨 후 고유 번호를 붙이면 이미지를 선택하여 생성할 수 있다. 뭐 그렇겠죠. 분류를 해놨으니까. 또한 잠재 표현들의 수치를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하거나 실제하지 않은 이렇게 두 가지 또 이렇게 두 개로 구분되죠. 이거 문제로 나온다 했죠. 기출에서 수없이 반복된 거 어떻게 문제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뭐 10번은 뭐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11번부터 볼게요. 선지를 그냥 보지 말고 선지마다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지 의도를 조건화시켜서 판단하면 돼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순학산 과정에서만 학습한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순학산 과정 출제 포인트에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었죠. 역학산 과정이랑 대립밖에 없었죠. 자, 순학산 과정에서 노이즈 생성기 A였죠. 나오죠. 순학산 과정에서 A. B도 한번 봅시다. B에서도 여기서 노이즈 생성기 하나도 안 나오죠. A에 나온 거 A 제가 표시한 거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역학산 과정에서는 안 하고 순학산 과정에서만 나오네. 1번. 그러니까 1번 선지의 출제 의도는 순학산 과정이랑 역학산 과정에서 노이즈 생성기 역할 구분해 볼래? 이거죠. 우리가 지문에서 했던 거예요. 확산 모델에서의 학습은 역확산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마찬가지예요. 야, 역확산 과정 문제 출제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순학산 과정. 근데 순학산 과정하고 역학산 과정 대립 포인트가 뭐였어? 역학산 과정은 보건, 순학산은 학습. 그럼 얘는 학습이니까 이게 틀렸죠. 출제 의도 명확히 파악이 되죠. 이미지 현상의 노이즈 예측기는 모두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문제를 물어본 핀트가 뭐예요? 이 장치가 이런 역할을 하냐 물어본 거죠. 자, 보시면 이미지 현상기 한번 볼게요. 이미지 현상기는 여기서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고 우리 표시해줬죠. 두 번째 과정. 근데 반면에 노이즈 예측기는 확산 이미지를 출력한다는 표현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틀렸죠. 자, 4번. 노이즈 예측기를 학습시킬 때는 예측된 노이즈, 자 보세요. 학습시킬 때 정답 관련해서 이 정답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포인트가 한 가지밖에 없었죠. 두 개 중에 어떤 걸 정답으로 사용하냐.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들어 넣어준 노이즈가 정답이냐, 예측된 노이즈가 정답이냐. 그러니까 노이즈 안에 있는 기존 노이즈냐 아니면 예측된 노이즈냐. 근데 얘가 정답으로 활용이 되죠. 자, 여기서의 출제 포인트는 뭐예요? 단계가 반복될수록 유사성이 줄어드는 인과관계가 제시되어 있는데 유사성이 줄어드냐, 유사성이 늘어나냐. 그리고 이 인과관계는 뭐였죠? 유사성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원본 이미지에 가깝게 된다라는 거였죠. 이렇게 보면 선지 보자마자 이렇게 이걸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지가 딱딱 정리가 되죠. 12번. 잠재 표현의 수치들을 조정하면 여러 이미지를 혼합할 수 있다고 그랬다. 여기서 나왔었죠. 여러 이미지 혼합이나 실제하지 않는 이미지 만드는 거. 여기서 왜 혼합할 수 있다라고 개연적인 표현을 썼는지 알겠어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와도 이게 실제하지 않은 이미지도 할 수 있고 여러 이미지 혼합도 할 수 있잖아.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서 개연적인 표현을 써줬죠, 일부러. 자, 2번 선지 보시면 역확산 과정에서 잠재 표현이 다르면 예측된 노이즈가 다르다. 인과관계 나와 있죠. 이거 아까 봤었죠. 여기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아서 크기나 분포나 양상에 따라 달라지는 이 노이즈 예측기
이걸 통해서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고 이걸 통해서 노이즈를 예측한다 했으니까 잠재 표현을 통해서 노이즈를 예측하는 거니까 다르면 다르겠죠. 확산 모델의 학습에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확산 모델이 하는 일은 두 가지를 했잖아요. 잠재 표현을 구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뭐예요? 여기서 노이즈를 예측하는 방식 학습이라 했죠. 여기서 또 왜 포함이란 말을 썼는지 알겠어요? 개연적인 표현. 둘 중에 하나 써놓고 얘도 여기 포함되지? 이렇게 물어본 거죠.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다 물어봤죠, 지금. 자, 4번. 잠재 표현은 이미지에 더해진 노이즈의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 값이 얻어져.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뭐가 달라진다. 이거 인과관계 아까 잡았었는데. 크기나 분포 양상에 따라 다른가?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 인과관계 그대로 썼죠. 이거 관련해서 작년 기출, 올해 기출 다 이런 표현들의 인과관계 무조건 출제를 했었습니다.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잠재 표현은 노이즈 예측기가 원본 이미지를 입력받아 노이즈의 특성을 추출한 결과이다라고 했어요. 보세요. 원본 이미지랑 대립되는 게 뭐였죠? 노이즈가 추가된 확산 이미지였죠. 그럼 문제 출제 요소는 이거거든요. 노이즈 예측기가 입력받은 게 확산 이미지냐 아니면 원본 이미지냐 한번 봐볼게요. 여기서는 확산 이미지를 입력받았다 했죠. 근데 원본 이미지라 했으니까 틀렸죠. 이렇게 문제 출제 의도를 뜯어내서 선지 조건화해서 보면은 선지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니까 지문에서 내가 봤던 조건 이걸 말하겠구나 이런 과정도 되고 혹은 선지 보자마자 지문 선지에서 이거 물어봐? 이거 출제할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떨어지게 풀 수가 있죠. 자, 13번. 자, 보세요. 얘도 과정 그대로 물어보자. 과정 쪼개가지고 지문 있는 과정 쪼개가지고 그대로 물어보는 거 나왔죠. 자, 기억에 노이즈를 더하겠군요. 그랬어요. 아까 보시면 노이즈 생성기에서 노이즈를 만든 후 이미지 연산기 여기서 B가 노이즈를 더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적절한 선지입니다. 2번 나의 D가 출력된다면 노이즈 생성기에서 생성된 노이즈가 이미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에 더해졌겠군이라고 나왔어. 그럼 이 과정을 이제 지문에서 찾으면 되는데 보시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이미지 연산기에서 확산 이미지죠. 그럼 찾으면 노이즈 생성기에서 만든 노이즈를 이전 단계에서 출력된 확산 이미지에 더한다라고 그랬죠. 여기서도 똑같이 확산 이미지에 더해졌겠군 했었죠. 노이즈에서 생성기에서 확산 이미지가 더해지는 거. 그다음에 3번. 3번 보시면 3번하고 5번을 같이 묶어보면 좋거든요. 선지가 거의 비슷하죠. 노이즈 예측기에서 예측한 노이즈가 이미지 현상기에 입력되었겠군. 얘도 똑같이 써져 있고요. 그러니까 5번 역학상 과정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각각의 과정별로 장치가 뭔 역할을 하는지 보라 했었는데 이미지 현상기는 이때 역학상 과정에서 확산 이미지가 입력됐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그 과정이 없었죠. 그러니까 5번은 입력이 됐겠죠. 근데 3번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노이즈 이거 뺐다라는 건 아까 봤던 과정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쉽게 지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출에서 제가 이 지문을 풀면서 사용했던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과거 기출들의 저 지문들뿐만 아니라 정말 수십 개의 과학 지문에서 계속 똑같이 나왔었어. 그걸 보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체계를 가져야 되는지 알았다면 쉽게 풀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복되는 출제 포인트. 제가 예전 과거 비문학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비문학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가 존재한다. 매번 똑같이 나온다. 심지어는 출제 근거가 되는 단어도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 문장 표현도 비슷하게 나온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두 가지를 활용해서 지문을 읽고 나서 지문의 출제 의도대로 읽는 거죠. 지문은 이런 체계대로 이렇게 행동하면서 읽어야 되고 기출에서 이걸 요구하고 있어. 이렇게 읽어볼까? 길을 제시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선지 보면서 선지 조건화 시키고 선지 이런 의도로 냈네. 이런 게 파악이 가능하죠. 그래서 비문학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